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괜히 한숨 내쉬신 분 계시죠? 얼굴에 어느새 하나둘씩 짙어지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날들이 반복되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늘어가는 얼룩덜룩한 점들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거나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던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는 누군가와 마주볼 때도 괜히 시선이 신경 쓰이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며 예전보다 피부가 칙칙해졌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나이 든 게 티나는 것 같고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잖아요. 나만 이런가 싶지만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특히 햇볕에 자주 노출됐던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땐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금세 회복되던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 계속 남아있는 듯한 얼룩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흔한 고민인데도 뾰족한 해결책은 잘 안 보이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쓰는 고가의 화장품을 따라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고 병원 시술을 받아도 잠깐뿐이라서 결국은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치게 마련이죠. 그런데 혹시 이 기미와 검버섯의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피부를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금방 회복되던 피부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변하더니 나중에는 저도 거울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의사인 제가 이런 상황을 겪었으니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싶은 거죠.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내 피부에 그런 변화가 오면 누구보다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걸요. 그런데 제가 기적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바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 바로 사과식초와 토마토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이 조합이 피부 색소 문제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고 저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재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비율과 순서를 알아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정확한 원리와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추가 관리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이니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부에 대한 걱정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특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멜라닌 생산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돼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회복력도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외선을 받아도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생기고 그게 기미나 검버섯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피부의 재생 주기입니다. 원래는 약 28일마다 새로운 피부로 바뀌는 주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 50일, 심하면 60일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색소가 침착된 피부세포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쌓이게 되고 결국 피부가 칙칙해지고 얼룩덜룩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한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몸 안의 변화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겉만 관리해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안팎으로 동시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사과식초와 토마토의 조합이었고요.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과식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맛의 주성분인데요. 단순한 맛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피부 표면에 쌓인 오래된 각질층과 함께 색소 침착된 세포들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용을 해요. 마치 오래된 프라이팬에 낀 기름때를 식초 한 방울로 닦아냈을 때처럼 묵은 세포들을 말끔히 정리해주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아세트산이 단순히 표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까지 흡수되어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멜라닌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인데 이게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기미나 검버섯처럼 짙은 얼룩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은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색소를 희미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색소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이중 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특히 붉은색을 띠는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피부 속 활성산소는 염증을 유발하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데요.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바로 콜라겐 생성이에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비타민 C는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손상된 세포들이 빠르게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도 옅어지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두 재료가 함께 사용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요. 사과식초의 산성 환경은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의 수분이 식초의 자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재료를 별도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비율입니다. 사과식초를 너무 많이 쓰면 자극이 생길 수 있고 토마토가 너무 많으면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황금 비율이 핵심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과 실험을 통해서 찾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비율이 있어요. 바로 사과식초 2에 토마토즙 1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피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색소 개선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합이에요.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약간의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이 비율을 기준으로 시작하시면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사용하는 토마토의 종류예요.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나 흑토마토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이유는 같은 무게일 때 이 토마토들이 라이코펜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최대 3배까지 라이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선도도 중요한데 완전히 익은 토마토보다는 80% 정도 익어서 살짝 단단한 상태의 토마토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무르거나 물러진 토마토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잘 챙기셔야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재료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는지 정확한 제작법과 사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꼭 메모해 두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8세 김순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20년 넘게 왼쪽 볼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항상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미가 작게 시작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퍼지고 진해지면서 화장으로도 감춰지지 않게 되자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사진을 찍을 땐 늘 얼굴을 반쯤 가리게 되셨대요. 젊었을 때는 피부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죠. 그동안 유명하다는 화장품도 써보고 피부가 시술도 고민하셨지만 비용이 부담돼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우연히 이 방법을 접하고 어머님께 권해드렸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과식초와 토마토 혼합팩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만둘까 망설이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사용하셨고요. 3주가 지나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셨대요. 기미 가장자리부터 색이 옅어지더니 얼굴 전체 톤도 한결 밝아졌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한 달이 지나면서는 주변 분들이 어머님 얼굴이 달라졌다고 말해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밝은 색 옷도 망설이지 않고 입게 되셨다고 해요.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되셨다며 지금은 본인이 먼저 주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북구에 사는 81세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을 야외에서 일하시며 지내셨기 때문에 얼굴 전체가 햇볕에 심하게 그을렸고 이마와 광대 부분은 마치 표범무늬처럼 짙은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바뀔 거라곤 기대도 하지 않던 어르신이셨지만 아드님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방법을 알렸어요. 아버님은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얼굴이 전보다 맑아졌다는 걸 느끼셨고 평소 가장 어두웠던 광대 부위가 흐릿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놀라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는 하루 일정처럼 꼬박꼬박 시간을 맞춰 혼합팩을 하게 되셨고 한 달이 지나자 이마의 검버섯 농도도 확실히 옅어져서 경로당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정말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75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워낙 예민한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셔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은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햇빛만 조금 오래 쬐어도 얼굴에 붉은 반점이 올라올 정도로 민감하셨다고 해요. 미백 제품뿐만 아니라 순하다고 알려진 천연 제품조차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 고민은 많지만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어 늘 답답함을 안고 지내셨습니다. 기미는 나날이 짙어지고 피부결도 거칠어져 가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식초와 토마토라는 비교적 안전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기로 하셨어요. 사용 전에 무려 3일 동안이나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하셨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소량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천천히 적응해 가며 사용하셨고 사용할 때마다 진정보습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하셨다고 해요. 2주쯤 지나자 눈가에 있던 기미 색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는 걸 스스로 느끼셨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예전보다 붉은기나 자극 반응도 확실히 줄어들어 만족하고 계시다고 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께서 이제야 나도 내 얼굴을 관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고 하시며 하루하루 기분 좋게 거울을 보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이웃 어르신들께도 직접 본인의 경험을 전하며 열심히 이 방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이고, 그 결과 단순한 피부 개선을 넘어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익숙한 재료로 시작해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다음 바로 찬물에 옮겨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껍질 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 토마토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세요. 가능한 한 입자가 곱도록 해야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면포나 체에 걸러서 순수한 토마토즙만 준비해 주세요. 이때 건더기는 최대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기농 사과식초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 식초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토마토즙 1에 대해 사과식초 2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을 때는 반드시 토마토즙을 먼저 그릇에 담고 그 다음 식초를 천천히 부어가며 섞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하면 거품이 생기거나 성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혼합물이 준비되면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얹어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서 흡수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고 점차 피부가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반복하시면 2주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수분을 지켜주시고요. 밤 시간대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에 사용하고 바로 햇볕을 받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패치 테스트도 꼭 하셔야 해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 해도 사람마다 피부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팔 안쪽에 소량을 먼저 발라보시고 15분 뒤에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민감성 피부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넓은 부위에 바르지 마시고 좁은 부위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또 중요한 건 사용하는 용기도 유리 소재를 쓰시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은 산 성분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둔 혼합물은 가급적 당일에 사용하고 남은 양은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내로 소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따끔하거나 열감이 생긴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세요. 이런 세심한 관리가 피부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관리 외에도 내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팩을 발라도 몸 안 상태가 좋지 않으면 피부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콜라겐 합성을 돕는 식단을 꾸준하게 실천해 주세요. 몇 가지 음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 산미도 적어서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사골국은 천연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풍부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 끓이실 때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 뼈에서 영양소가 더 잘 우러나와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가능하면 푹 자는 게 좋아요.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로 바꾸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엔 멀리 두시고 조명도 은은하게 줄여서 뇌가 휴식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완만한 호흡 운동이나 하루 30분 산책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높아지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돼서 기미가 진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당연히 선크림은 기본으로 바르셔야 하고 외출 시에는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활용해서 물리적 차단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과 염증 조절입니다.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어야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회복도 느려져요.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생강차나 가벼운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탕이나 밀가루 섭취를 줄이시면 염증 반응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생활 관리와 함께 사과식초와 토마토 관리를 꾸준히 병행하신다면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생기 있어지는 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피부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듯이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피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